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권부터 산업계까지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부터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회가 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우리 산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국회가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공수처라든지 검찰개혁 문제로 혼동을 겪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 데이터법이라는 겁니다. 네. 데이터 3법인데요. 정식 이름으로서는 데이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네. 기본법인 그 개인정보에 관한 법, 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보호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정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용정보라는 게 금융정보입니다. 그 안에도 내가 카드를 얼마 그었다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죠.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네. 이 3개의 법이 서로 충후 관청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혼란이 있어 법적 논쟁이 되어왔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홍역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통합하자는 이것이 하나의 그 큰 사회적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번에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어저께 법률이 통과되면서 적어도 개인정보에 관한 하는 것에서는 그 3법의 그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 묶어지고 그 관할 관청도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그 개인정보위원회가 확대 개편이 되면서 단일화가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만은 큰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거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그 몇 가지 중대한 개정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 취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만약에 수집을 하거나 활용하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인격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공정보라는 것은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로 했어요. 자, 그럼 가공정보가 뭐냐? 일단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 가입을 하거나 상품을 살 때 개인정보에 써내긴 써냈는데 거기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내 이름도 있고 사는 주거지 이런 건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공을 해서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식별되지 않도록 몇 가지를 빼내면 그냥 서울에 사는 A 모 씨가 60세인 A 모 씨가 약을 뭐를 먹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에 마트에서 술로 얼마를 결제했더라.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통계를 사용해서 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대목을 둘러싸고 지금 쟁점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계속 말씀하셨던 데이터 3법이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 통과를 촉구한 법안이기도 했고 또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전 산업계의 수건이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 또 산업에는 전반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해요. 예, 이 데이터 3법은 사실 그 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도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교 스타트업 데이터 그 산업센터를 방문하면서 데이터 3법을 개정해야만 우리나라의 이 정보통신 산업, ICT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은 동의하고 있는데 정의당이나
바른당에서는 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네. 이 법이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을 실행하려면 6개월간의 지금 그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 그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입법 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대법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통과는 됐죠. 그럼 실행이 돼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각 기업체에서 각 개인의 특성, 그 사람은 뭐를 먹더라, 돈은 언제 쓰더라, 잠은 몇 시에 자더라, 이것을 개인의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A라는 사람이라고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유형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은 저녁에 약을 어떤 걸 먹는다든지 병을 어떤 게 걸린다든지 이런 걸 다 통계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가장 획기적인 그 발전이 예상되는 것이 이 바이오 산업이에요. 그다음에 또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에서 각자에게 맞는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냄으로써 금융 상품이 매우 다양해지고 편리한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산업적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그 데이터 3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데이터 3법이 과연 가공 정보를 만들면 개인의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을 것인가. 네. 이 대목에 둘러싸고 지금 논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공 정보라는 명칭보다는 가명 정보라는 가명 정보, 명칭으로, 정확하게 예, 가명 정보입니다. 더 사용을 하고 법률 있는. 명칭에서는 네. 가명 정보로 이번에 네. 됐어요. 바로 말씀하신 그 이제 가명 정보로 인해서 이제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네. 좀 걱정이 되고, 이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정작 개인 입장에서는 별 이득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시각이 좀 차이는 네. 있는데요.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그동안에 금융 거래가 없었던 가정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세금 정보가 같이 다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익을 받을 것이다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당장에 받는 이익은 없어요. 우리 사회가 발전해서 산업이 발전해서 그 혜택이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지금 가명 정보로 꼭 정확하게 조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원래 가공한다는 말에서 나와서 있는데 이번에 법률을 만들면서 그것을 이제 그 가명 정보로 네, 용어를 확정을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명이라는 이제 사람 이름을 가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살짝 가려놓고 나머지 정보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게 정보가 그대로 두면 그것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카드사에서 있는 가명 정보와 또 의약품, 약국에 있는 가명 정보 이런 것들이 합치게 되면 실명을 확인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네이처지라는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그 저널에 보면 99.98% 현재 인공지능을 통하면 가명 정보를 가지고 실명을 다 추적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 실명 나오는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참여연대, 민주화 변호사, 민변, 그다음에 민주노총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통과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21대 국회가 바로 개회를 하면 바로 이 저지법 반대법을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네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 가명 정보에 관해서 이제 그러면 그 기준 어디까지가 가명 정보냐? 우리가 상품을 가입할 때 또는 물건을 살 때 그 티켓을 끊을 때 정보를 적어냈습니다. 어디까지 가린 정보가 가명 정보냐?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킬 때 아직까지 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서 네. 시행령을 마련한다든지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핵심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네. 개인 정보를 가명으로 바꾸어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느냐, 그 가치를 둘 다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킬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사회적
과제로 던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이미 이 가명 정보를 사용한 국가들에서도 우려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유럽인데요. EU는 각 국가별로 하도 이 개인정보에 관해서 마찰이 많으니까 네. 2년 전에 그 통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GDPR이라는 법인데요. 여기서는 가명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두고 그 가명 정보에 관해서는 연구용으로는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유럽 사람들은 유럽 기업들은 우리보다 더 자유스러웠기는 했죠. 그런데 유럽에서도 그 가명 정보를 쓸 때 연구용에다가 한정을 시키고 또 그 가명 정보를 쓸 경우에 원래 정보를 제공한 원천 정보 제공자가 나는 이제 안 할래 하면 그 정보를 빼줘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그렇게 가명 정보에 대해서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반면에 네. 실명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그 규제의 강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유럽의 이 사례를 따서 유럽식형을 많이 좀 땄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정보보호법이라는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법에 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정보 법 규제들이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쪽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당히 많이 상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도 좀 잘 참조를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